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RLC 과도 해석 부분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의 예제를 전류에 대한 방정식으로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매스케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전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자,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항상 전압에 대해서 세우든 전류에 대해서 세우든 우리가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RLC 회로는 결국 전류에 대해서 세우든 전압에 대해서 세우든 특성 방정식은 같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풀이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정상시의 전류가, 여기서는 이제 전압에 대해서 풀어가니까 정상시의 전압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럴 때 이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갖다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 풀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같아요. 다 같은데, 특성 방정식 같기 때문에 해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도 같을 거예요. 왜냐면 RLC 값이 같은 값을 쓴다 그러면 어차피 이 해도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값은 이제 전압이 아니라 이제 전류인 거죠. 전류에 대한 정상값.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압이 아니라 전류에 대한 뭐냐면 과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수함수식으로 표현된 걸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중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 값이 전류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적용하는 걸 잘해야 된다. 다르다. 이제 전압에 대한 초기 조건이 아니라 뭐에 대한 초기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전류에 대한 초기 조건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A1, A2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A1, A2는 결국 두 개씩을 세우기 위한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I가 전류가 제로인 초기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이걸 미분했을 때 초기 조건 하나라는 거죠. 이때 이 전류를 갖다가 미분했을 때 초기 조건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식이 LDT의 DI 이거잖아. 여기잖아. 여기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VL이죠. 그죠? L에 걸린 전압의 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넘기면 L만 넘기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러면 전압에서 초기 값을 알면 이거에 대한 초기 값을 알게 되는 것이죠. L은 그냥 그대로 갈고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전압에 대한 초기 값을 봤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L에는 전압이 거기에 바로 다 걸렸죠. 우리 앞에 해석했을 때도 결과도 봤을 거예요. 그죠? L에는 그 전압이 초기에 거기에 다 걸려요. 그죠? 저항에도 0V부터 걸리기 시작하죠. C도 뭐냐면 0이었으면 0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그 전압이 다 걸리죠. 그죠? 그죠? 이 인가전압이 다 걸린 거죠. 그죠? 인가전압이 다 걸리고, 그 다음에 L까지 빼먹지 않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이제 행렬방정을 세우면 1, S1, S2, 그 다음에 이쪽이 0, 이게 되겠죠. 이 값이 되겠죠. 이것만 좀 우리가 바꿔서 적용을 잘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도 매스캐드로 들어가서 같이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캐드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제 동일하게 풀어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제를 진짜 다루다 보면요. 자, 뭐 값은 다 동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성 방정식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가면 되는데, 특성 방정식은 뭐 전압이든 전류든 뭐냐면 결국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알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를 갖다가 이제 두 개 써보죠. 해는 S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걸 갖다가 각각 썼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렇게 S1, S2로 해서 이제 써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이제 동일합니다. 더 전류 방정식부터 이제 달라진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압 방정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해하고 과도해, 여기가 과도해가 되죠. 트랜전트한 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도해만 남았는데 정상해는 이제 0이란 뜻이죠. 즉 여기가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외부 기전력 100V가 가해졌을 때 나중에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0A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과도항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자, 이 A1하고 A2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S1, S2를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1, A2를 갖다 구할 때는 초기 조건을 구한다. 초기 조건. 한 번만 해봅니다. 초기 조건은 전류가, 그죠? 전류에 대해서 풀어보고 있으니까 전류의 초기 조건 한 번 구하고, 그것을 미분한 거에 대한 초기 조건 2개씩을 세우는데, 전류의 초기 조건은 스위치를 닫으면, 이 스위치를 닫으면 어때요? L이 있으니까, 얘는 0이었어. 그러면 스위치를 닫으면 어디부터 변해야 돼요? L이 있는 이상 0A에서부터 변해야 되죠. 이게,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캐피시터만 있으면 이렇게 바로 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흐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L이 있는 이상 이렇게 흐른 것 같지만 0부터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흐른다고요. 0부터서 이렇게 변해서. L이 있는 이상. 그래서 여기는 0인 거죠. 초기값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된다겠죠. 그래서 VL에는 이 전압이 바로 스위치 닫자마자 이 전압이 다 걸리죠. 여기는 0부터 걸리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 다 걸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L분의 2라고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식을 갖다 세워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A를 갖다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A는. 자, A는요. 자, 행렬식을 써주면 되겠죠. 행렬. 2x2죠. 2x2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1, 그 다음에 여기가 S1.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죠? S2. 자, 이거에 이제 역행렬이죠. 여기가 역행렬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죠. 여기다 행렬 하나를 더 써줘야겠죠. 여기가 2,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면 여기에 0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0.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부분이죠. 여기는 2의 L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 부분이, 근데 이 값은 다, 제가 문자로 쳤지만 이 값은 다 여기 계산된 값이잖아요. 써서 계산 값을 또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다 어떤 값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전력 값이니까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다 문자로 썼지만 다 상수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여기 값, 여기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값은, A1은 5.27이고 A2는 마이너스 5.27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에 대한 식을 세웠으니까 여기가 트랜지언트예요. 제가 오타예요. 자, 전류에 대한 식을 세웠으니까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요? 자,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A1, A2를 갖다 구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지금 이제 전류를 다 구한 겁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는 얘 전압을 갖다 먼저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얘를 갖다 구했죠. 근데 얘를 먼저 구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건 제일 간단하죠. 전류를 갖다 구했으니까 VR은 R에다 그냥 IT만 곱하면 될 것이고, 얘는 VL은 전류를 구했으니까 LDT의 TI로 한번 미분해서 L만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얘는 이렇게 구해야 되죠. VC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의 D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번 적분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적분을 한 번도 안 했죠. 다 미분을 통해서 구했죠. 얘를 갖다 먼저 구해놔다 보니까 전류를 구할 때도 얘가 미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적분하는 거 뭐 싫지 않다 그러면 뭐 전류부터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여기에 바로 그냥 미분식 같은 거 써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환돼서는 에러가 나오니까 여기 해석 간격을 갖다 굉장히 좁혀서 굉장히 좁혀갖고 이제 해석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간격도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짧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직접 한번 적분 한번 해보죠. 그냥 여기 왔으니까요. 그죠? 이거 해보려고 온 거예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거죠. 요걸 갖다 이제 C분의 1의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이제 여기다 적분한 걸 쭉 써주면 돼요. 이거 그대로 보면서, 이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적분하면 돼요. 적분할 때 미분하고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함수에서는 적분이나 미분이 쉬운 게 그나마 우리한테 좋죠. 이게 그냥 미분은 그냥 한번 내려오면 되고, 적분은 이걸 갖다가 분자분 뭐 뒤집어져서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죠. A의 콤마 0, 0에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모로 내려오면 되죠. S1이 분모로 내려오면 뒤집어 곱해진 게 아니라 이제 분모로 내려와 버리면 뒤집어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똑같이 써주면 되죠. 똑같이 써주면 돼요. exponential
부정적분 해가지고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분상수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적분상수는 이제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분이 귀찮은 거죠. 그죠? 미분에 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VL은요. 자, VL. 여기는 이제 미분이죠. L, D의 DI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L을 곱해주면 되죠. L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한 걸 써주면 되죠. 이걸로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미분은 S만 한번 내려와 주면 되죠. 그냥 다이렉션으로 내려오면 되죠. 적분은 뒤집어져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S1에다가 곱하기 A에, 자, VR은 뭐, 전류에다 그냥 단순히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거저먹이죠. 이거는 뭐, 전류만 곱해주면 되죠. R에다가 전류만 곱해주면 됩니다. T. 자, 요겁니다. 자,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봅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전류, 그 다음에 전압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시간에 했던 결과랑 완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전류를 먼저 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건 직렬이니까 전류에 대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보고 싶은 걸 봐도 돼. 캐패시터의 전압을 갖다 먼저 보고 싶으면 전압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전압이든 전류든 식을 세워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계산기를 이용하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매스캐드 같은 걸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만 가져도 2x2 역행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 개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에다가 직접 넣어서 한번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시험 보기 위한 어떤 형태로 이해하시는 걸로 만족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무 중에서 늘 이제 과도 현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중심으로 이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된다.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병렬회로까지 포함해서 RLC 병렬회로까지 포함해갖고 식을 어떻게 세우고 전압 전류에 대한 식을 어떻게 세우고 초기 조건 어떻게 세우는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병렬회로는 안 했잖아요. 그죠? 병렬회로는 어떻게 식을 세우고 똑같이 전압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